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시장도 그렇게 썩 좋았던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0.4% 하락이 나왔고, 그래도 반대로 코스닥은 0.4% 상승이 나왔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을 보여주었고, 바이오 종목인 셀트리온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그룹주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모두 4% 이상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게임주의 흐름도 양호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상위 종목들은 바이오 종목하고 게임주 이 두 개의 종목이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 많은 매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은 이번 달 최저치를 경신했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오늘은 코스닥도 10조 밑으로 하회하면서 전반적으로 연말을 앞두고 시장에서 많이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를 보면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고,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 이틀 연속으로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하이닉스는 반대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네요. 그렇지만 기관은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SDI를 보시면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기관 쪽에서도 그렇게 크게 매수세를 보여주지 않는 만큼 지금은 참 수급이 좋지 못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LG화학, SK텔레콤, 메지온,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중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펄어비스, 삼성전기,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중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미국 시장의 흐름을 체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변의 아시아 국가들의 시장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일본 니케이는 마이너스 0.2% 약보합을 보여주고 있고, 대만은 0.6%, 그리고 중국 상해지수도 0.1%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조금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그렇게 큰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영상에서 주식시장에는 연초 효과가 있고 우리가 그걸 한번 누려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거래 대금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거래 대금 화면을 보면 일단은 작년으로 가볼게요. 이쯤 되겠죠? 여기서 제가 선을 그어보면, 자, 이 당시 전후로 한번 비교해보세요. 작년 말에는 거래 대금이 17조 원, 19조 원, 많을 때는 20조 원, 이렇게 코스피에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해를 넘겨서 1월달이 되었을 때는 3일 연속으로 20조 원을 돌파했고, 그 뒤에는 40조, 30조,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년 전으로 가보면 이때 다시 한번 선을 그어서 보면, 자, 이 당시 기준으로 살펴보세요.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많을 때는 5조 원, 정말 많을 때는 6조 원이 나왔었는데, 해를 넘기고 나서 기본적으로 5조 원대가 나왔고 8조 원, 7조 원, 6조 원, 확실히 12월보다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래 대금이 작년하고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작년에는 유동성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19년도와 비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어쨌든 12월 말보다는 1월 초에 연초 효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스피로 많은 수급이 유입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이 어떤 종목으로 몰릴지 그건 업종과 종목마다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 초 특히 1분기에 어떤 종목이 강한 상승을 보일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세워두신다면 아마도 연초 효과는 그쪽에서 많이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많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내년에는 미국 증시가 올해와 같은 상승이 없을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로 금리 인상이 있는데, 이 때문에 작년과 올해 이어졌었던 미국 증시의 상승은 제한이 될 것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내년에는 금리 인상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해 같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주식시장은 부진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때문에 종합주가지수가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에 맞는 업종들, 그런 업종들을 잘 발굴해서 투자한다면 저는 충분히 지수하고는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였죠. 불과 몇 달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합주가지수는 연일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NFT 관련주들, 게임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쪽 관련된 섹터들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 증시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내 증시도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미국 증시의 흐름을 참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종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종을 조금씩 달리해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저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물려도 성장주에 물려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점에서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성장주에 물렸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 시간을 부여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매수가 이상을 올라올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이 조금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시장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만 보인다면 그동안 부진했던 성장주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수가 있으니까 최근에 성장주의 흐름이 좋잖아요.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2차전지 대표적인 삼성 SDI 이 종목도 올 초 1월 달에는 정말 100만원을 돌파할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60만원대까지 주가가 크게 밀렸었고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주가가 크게 상승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해서 성장주가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구간을 우리가 시간과 함께 인내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한번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긍정적인 내용이 있어요. 내년에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8%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있고 그리고 올해가 역사상 코스피 영업이익이 가장 높았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코스피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이 말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도 크게 빠질 이유가 없다 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많이 보여드렸던 자료였는데 코스피 영업이익하고 종합주가지수의 관계 굉장히 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상장사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은 종합주가지수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연 어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늘어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선별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 자동차 관련주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예민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정부에서 내년 하반기에 정상화가 될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직도 1년을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반도체 업종이 부진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정말 정상화가 될 때 이때부터 주가가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절대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반기에 정상화가 된다는 것은 최소한 6개월 정도 선행적으로 많은 지표들이 기사화가 될 것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신차를 계약하고 수령하기 직전까지 그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기사도 있을 것이고 또 생산량 확대 등등 우리가 참조할 만한 기사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반기에 정상화가 된다면 이 하반기가 내년 6월 달인지 아니면 12월 달인지 그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반도체 현상처럼 분명히 선행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앞서서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자동차 관련주도 시동을 걸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삼성전자는 지금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시장에서 강했던 업종들이 있겠죠. 그 업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정말 강했던 업종은 첫 번째로 화이자 관련주,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 관련주. 저는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이 이 두 가지 업종이었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화이자 관련주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정부에서 화이자와 머크의 코로나 알약 치료제를 선구매 계약했다 라는 기사를 발표했고 그 때문에 화이자 관련 종목들이 오늘 크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PX 생명과학 한 차례 지난주부터 시세가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도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 제일약품,
서울제약 모두 20% 이상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기 힘들다면 솔직히 저는 투자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고 왜 상승이 나왔었는지 그냥 이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로봇 관련주죠. 자, 로봇 관련주는 제가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내년 초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로봇 관련주는 삼성전자가 불을 지폈다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재료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로봇 관련주 중에서 에브리봇, 삼성전자가 찜한 회사 라는 기사와 함께 에브리봇이 상한가를 갔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로봇 관련주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 강세를 보이는 업종들이 내년에도 특히 내년 상반기에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또 제가 중반부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연말에 비해서 연초에 많은 수급이 코스피 쪽으로 몰리는 만큼 그 수급들이 최근에 강했던 업종들 그쪽으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코스피로 많은 수급이 들어온다면 어떤 종목들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도 올해 시장이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죠. 아무튼 3거래일 동안은 별일 없이 시장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말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